가처분 소송이 기각되고 난 이후에 피프티 사태가 더욱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현명하고 빠른 대처와 피프티 멤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 나아가선 오빠 대표라고 불리우던 안성일 씨의 추가 의혹들까지 여러 가지가 폭로가 되면서 그야말로 전홍준 대표님과 그리고 피프티 멤버들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이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끊임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고요. 전홍준 대표님 측은 끊임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이 오늘 국회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서 제가 이 사실 여부에 대하여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홍준 대표님의 눈부신 업적들입니다. 피프티 2기 또 투자 유치 성공한 어트랙트의 다음 행보. 자, 2기는 아닌 걸로 결정이 났죠.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가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에 두고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아침에 전달해드렸던 넷플릭스만이 아니라 뭐 JTBC가 될 수도 있다. 뭐 한간에서는 왜 이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방송사, 대부분 많은 방송사에서 대서특필 하고 있는데 왜 그 중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되어져 있는 SBS만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냐 등등 전달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영상으로 바로 연달아 올려드리겠지만 자, 어찌됐건 이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 이벤트는요 정말 온 국민의 국민 오디션 방송이 될 거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 뉴 걸그룹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결국 600억 투자 유치 새 걸그룹 찾는 어트랙트. 자, 이 피프티 멤버들과의 입장차가 굉장히 판이하게 갈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피프티 멤버들 이제는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뭐 제가 어제도 한번 전달해 드렸지만 이 뉴 걸그룹 중에 이 피프티 멤버들 중에 단 한 명, 뭐 어떤 분들은 아란, 또 어떤 분들은 시오, 막 이런 멤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 중에 한 명은 이 소속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뭐 가능성이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분열이 정말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멤버들 중에 누군가는 소속사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냥 원래는 돌아가서 활동해도 되는 그런 전속계약 관계예요. 하지만 이 멤버들이 그저 돌아가지 않을 뿐이죠. 이 가운데 새 걸그룹을 찾는 이 어트랙트의 초대박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면서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SBS의 유니버스 티켓 오늘 11월 달 방송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소 뭐 2달 정도 방영한다라고 하면 아마 연말까지 기점으로 하여서 내년부터 이 멤버들이 활동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문제는 82명을 모집해서 이 중에 8명을 뽑습니다. 그럼 거의 뭐 한 10%만 살아남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82명도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엄청난 예심을 거쳐서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8명이 선정이 되면 나머지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70여 명에 육박하는 소녀들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이 멤버들이 아마 이 유니버스 티켓과 동시 방영을 할지 그 이전에 할지 그 이후에 할지는 모르지만 바로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 국민 공개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으로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존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지금 이 유니버스 티켓을 방영하는 SBS와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데 뭐 정면 승부를 벌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만약 이 방송 프로그램이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에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 시청률 승부에서 밀려 결국 여기 있는 멤버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출연했었던 많은 이 지망생들이 어트랙트의 연습생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어트랙트의 행보는 엄청납니다. 신인 걸그룹 발표에 손절까지 새 국면을 맞은 P40 사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게 아니냐 이러한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기획사가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양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표준 전속계약서가 수정이 돼야 하는 것은 의미 없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전홍준 대표님의 이 계약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멤버들의 황당한 템퍼링 사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치권 발의 준비 중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템퍼링 사태가 이번 P40 멤버들의 가장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이제 물 흐리기가 있었던 거죠. P40 멤버들이 뭔가 피해를 받았다, 뭐 이들의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성일 씨일지 다른 뒷배 세력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뒷배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편파 방송으로 감정 호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이 템퍼링이라는 주요 쟁점이 뭔가 시선을 많이 돌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지금 템퍼링으로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P40 논란에 음반 레이블 협회 큰 목소리를 냈는데 바로 14일 날 계약 분쟁 관련 세미나까지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P40 사태가 얼마나 음악계에 큰 충격을 줬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주제를 보면요. 중소기획사 대 뮤지션의 계약 분쟁 사례. 중소기획사 및 뮤지션들의 이 지원사업 정책들, 결국 어떻습니까? 소속사와 아티스트에게 발생되고 있는 계약 분쟁 사례들과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사업 및 정책들에 대하여 이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눠본다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곳에서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가 직접 주최하는 세미나가 개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쓴소리를 냈던 음레협의 윤동환 회장님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템퍼링 이외에도 중소기획사와 뮤지션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 결국 이번 사태가 온 국민적 사태, 사회적 이슈로 번진 만큼 이제 음반사 협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P40법이 추진된다. 이 기사가 오늘도 올라왔는데 중소 엔터테인먼트사를 생존 위협하는 P40법 추진을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원들과 국회에서의 반응이 이번 사태를 템퍼링으로 바라보고서 P40법을 발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흔한 사례 아니다. 증가 추이를 주목해야 된다.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이번 P40 사태에서 벌어진 템퍼링이 흔한 사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연예 관계자 측에서는 연예계에서 템퍼링이 잘 일어나진 않는다. 대부분 이쪽 일들을 오래 했고 관련 협회도 가입한 상태라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인데 템퍼링을 만약 하게 된다면 업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쉽지가 않다. 물론 매니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돈이 많거나 IT 등 다른 쪽 사업을 하다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협회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결이 다르다. 템퍼링이 뭔가 티가 나면 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보통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된다. 소속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미 지금도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가수들이 소속사를 옮길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템퍼링 문제가 흔하진 않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P40 외에도 다른 가수들까지 템퍼링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매영 관계자는요, 이번 템퍼링 시도로 연예인 빼가기가 목적인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제3의 회사로 넘어가는 소송을 밟고 있다. 이게 지금 PFT 사태와 똑같잖아요. 누군가 멤버들을 빼내서 가처분을 받고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 이 전속계약을 정정당당하게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다 완료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그냥 옮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제3의 회사로 넘어가는 기간까지 본안소송이 진행이 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인 상태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제3의 회사와 계약하는 단계에 대해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PFT법에 대해서 오늘 법원에서 실제로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9월 5일 국회에서 PFT 방지법 회의가 진행이 된다. 앞으로는 이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PFT 방지법이 추가되지 않겠냐. 이러한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제가 좀 황당한 이야기를 직접 제보를 받았는데 이 전홍준 대표님이 오늘 이 PFT 방지법이 열리는 국회에 직접 참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전달을 받았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전홍준 대표님의 참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정정 보도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제 PFT 관련돼서 가짜 뉴스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PFT 멤버들에게도 그렇지만 특히나 전홍준 대표님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가짜 뉴스는 뭐 예전부터도 흘러나왔지만 요즘엔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전홍준 대표님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으니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영상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PFT 논란으로 인하여 이 대중음악 산업계에서도 들고 일어났죠. 방금 말씀드렸던 PFT법이 추진되면 오늘은 국회에서 회의까지 열렸죠. 자, 이런 가운데 안성일 씨를 일명 오빠 대표라고 별명을 붙게 만든 손승열 씨의 이 오빠 대표 오빠라고 했나요? 뭐가 됐든 그 이야기가 과거부터 이미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 안성일 씨의 표절 의혹까지 쏟아지게 되면서 지금 사태가 한 번 더 심각한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글은요. 과거 이 안성일 씨가 제이워크라고 하는 제이워크 아시나요? 워낙 옛날 가수라서 어린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제이워크라고 하는 과거 이 잭스키스의 멤버 2명이 나와서 만든 2인조 그룹이 있습니다. 이 2인조 그룹의 노래를 또 안성일 씨가 프로듀싱을 했거든요. 그걸 자신의 경력 이력사항의 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를 할 만큼 이 안성일 씨에게는 매우 굉장히 중요한 경력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성일 씨가 말하는 이 제이워크의 프로듀싱 하던 당시에 제이워크 팬들이 이 안성일 씨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처음으로 성일 오빠께 편지를 쓰네요. 요새 제이워크 오빠들 노래 잘 듣고 있답니다. 콘서트도 못 가게 됐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성일 오빠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성일 오빠 전 누구예요? 성일 오빠 나이가 궁금해요. 이미 이때부터 오빠라는 별명이 붙었었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자, 중요한 건 이 성일 오빠라고 불렸던 안성일 씨가 자, 보이십니까? 표절 시비에 관한 글들이 이미 과거에도 이게 무려 02년도입니다. 2002년도면은 한 11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안성일 오빠가 운영하는 카페 메인에 있는 글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언제 이런 얘기가 떠돌았죠? 이 집 내고 언제 표절했다라고 올라왔죠? 아닙니다. 저희는 작곡하신 안성일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이즈2맨 노래 표절인 것 같은데요. 이 제이워크 팬들은 당연히 가수를 보호하고 싶어서 표절 시비에 대하여
굉장히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번 스포츠조선에 올라온 제이워크와 저에 대한 기사에 대해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성희 씨가 이미 표절 시비에 대한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지금도 저와 회사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일이 메일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요. 제 입장은 일단 어처구니 없는 기사로 저와 팬 여러분들을 기만한 점에 대해서 저도 무척 화가 많이 난 상태랍니다. 터무니없는 곡을 운운하며 사실 무근인 기사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그런 기사를 보며 가만히 아무 일 없던 일처럼 지켜보지는 않으려고 한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편치 못하는 건 2집 앨범 시작인 지금 그런 기사로 제이워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으며 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음해성 기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으니 무슨 조치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 메일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 열심히 만들 것을 약속드리고요. 많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안성희 씨가 직접 당시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제이워크 이 Suddenly 표절 의혹이 있었다.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이 두 가지 노래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 비슷한 건 아닌가 싶어서 작곡가에게 문의 메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원곡이라고 생각되는 이 보이즈 투맨이라는 노래 들어본 적도 없고 말 나와서 들어봤는데 전혀 다르다. 게다가 내 노래가 더 퀄리티 있어 보인다. 혹시 보이즈 투맨 홍보하려는 측근 아니냐? 이렇게 답장이 왔었는데 그땐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제 귀가 이상한 건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근데 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노래가요. 지금 안성희 씨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한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성희 씨 표절 의혹이 이번 처음일까요? 사실 요번 큐피드 노래도 표절 의혹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들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 표절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안성희 씨예요. 자, 만약 저것이 지금 뒤늦게 와서 밝혀질진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템퍼링의 최후의 배후로서 지금 지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일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표절 의혹까지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또는 디스패치가 됐건 공개가 된다면요. 안 그래도 지금 업계에서는요. 안성희 씨와 함께 작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절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피프티 멤버들 안성희 씨가 무죄다, 템퍼링이 아니다 라는 이 법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이 전홍준 대표님에 의해서 지금 뉴 걸그룹 프로젝트는 이 SBS에 출연하는 멤버들마저도 연습생으로 나중에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 그리고 많은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신인 걸그룹 발표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 이번 피프티 사태로 인해 템퍼링에 관련된 세미나까지 열리면서 지금 이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론과 팩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법정 공방에서는요, 팩트도 중요하고 여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론몰이다라는 이야기가 간간히 흘러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론몰이가 아니라 실제로 이 피프티 멤버들을 놓고 봤을 때 팩트로 드러난 자신들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좀 결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이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왔었다라는 건 이젠 모든 대중들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도 기각이 된 마당에 항고 처리를 했지만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에게 제기되어 있는 전홍준 대표님의 소송건만 6건이 넘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하나하나 전홍준 대표님의 승소로 이어져 나가게 된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 안성희 씨와 함께 싸잡혀서
안 그래도 지금 연예계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더욱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님은 더더욱더 많은 투자와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대박이 나며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과 같은 정말 엄청난 기업에서의 광고까지 만약 쏟아지게 된다면 이 PPT 멤버들과 안성일 씨 설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성일 씨에 관련된 의혹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절 시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성일 씨 학력, 경력에 대하여 오기제를 했었다 라고 말했지만 디스패치 언론사를 통하여 또 다른 유튜버들을 통하여 오기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경력과 학력을 이용했다, 위조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별명이 오기제가 됐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 해명문 보시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표절 시비에 대하여 이미 2002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아니라 벌써 한 20년이 더 된 얘기잖아요. 20년 전에도 이 안성일 씨의 행태를 보고서 많은 누리꾼들은 지금과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명하신 시청자분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중들은 개, 돼지,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전홍준 대표님을 보고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라는 PPT 멤버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가스라이팅은 과연 누가 당한 걸까요? 지금 팩트로 드러난 사실들만 놓고 봐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많은 정의가 실리고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안성일 씨에 대한 새로운 사태가 재조명이 되면서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남아있는 이 긴 시간의 소송전에 대한 윤곽까지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 현명하고 자유로운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